늘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랑 막 심하게 다투거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약간 아주 작은 바늘구멍처럼 엄청 좁아지잖아요. 아, 네,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강렬한 심리적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내 상처나 내 억울함만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되게 뾰족하게 보이고 정작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진짜 의도나 숨겨진 상황 같은 건 구멍 밖으로 완전히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뇌에서 본능적으로 흑백 논리라는 단일한 잣대를 꺼내듭니다. 인지적인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편안하게 보이는 내 감정 위주로만 상황을 딱 범주화하고 방어벽을 치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좁아진 바늘구멍 같은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게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수백 년 전 동양 고전인 책은담에 담긴 깊은 철학을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중국어 회화라는 그릇에 담아보는 겁니다. 오, 철학과 실전 외국어의 결합이네요. 네, 맞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내 입 밖으로 뱉어내는 언어적 도구로 장착해보는 거죠. 오늘 탐구의 핵심 목표는 단 두 글자의 중국어로 요약되더라고요. 슬라이드 1, 2에 나오는 랴오지의 뚜이팡, 바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흥미로운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터지면 그 원인을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너가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최근담의 지혜를 빌려서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갈등의 진짜 폭약은 의견차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씨가 확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나의 그 좁은 잣대를 버리고 먼저 랴오지에, 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갈등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 감정만 보는 그 바늘구멍에서 눈을 떼고 방문을 활짝 열어서 상대가 짊어진 짐의 무게까지 바라보는 거네요. 이 공감을 유도하는 핵심 태도를 중국어로는 站在对方的角度想一想, 站在对方的角度想一想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위치 자체를 상대방의 각도로 직접 옮겨보는 되게 적극적인 행위로 느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언어는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단순히 중국어 인사말 몇 마디를 외우려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3에 나오는 것처럼 HSK 5급에서 6급 수준에 달하는 성숙한 화법을 구사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언어적인 태도를 바꾸면 세상을 대하는 철학이 바뀌거든요. 오, 언어가 철학을 바꾼다? 그럼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4에 책은담 사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은담의 핵심 사상인 시점의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문 하나를 제가 중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不先设身处地,难免妄加评断. 不先设身处地,难免妄加评断. 먼저 상대의 처지에 서보지 않으면 망령된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이 뜻이죠. 네, 여기서 设身处地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내 몸을 상대의 처지에 둔다는 역지사지의 뼈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랑 짝을 이루는 다음 구절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人情反复,世事多端. 사람의 사정은 복잡하고 세상사는 여러 갈래다 이런 의미죠. 맞아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일상 속 제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망령된 판단을 막 내리잖아요. 저 사람 운전 진짜 못하네 이러면서요. 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어쩌면 그 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차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인의 삶이라는 건 내 기준 하나로 섣불리 재단하기에는 너무 입체적이고 다단하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런 입체성을 인정하고 단일한 잣대를 딱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공감의 언어를 뱉을 수 있게 됩니다. 我能理解你的处境. 我能理解你的处境.
당신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네, 바로 그 문장처럼요. 이건 갈등 상황에서 그냥 어색하게 화해하려고 막 던지는 발림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상대의 복잡한 배경이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어떤 철학적인 선언에 가깝죠. 아, 철학적인 선언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머리로는 이 책은남 지혜가 훌륭하다는 걸 너무 잘 알겠어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랑 딱 갈등이 생겨서 제가 상처받고 화가 너무 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 와중에도 내 감정을 막 꾹 누르고 상대의 복잡한 처지를 소신상추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돼서 막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솔직히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 상처 돌보기도 바쁜데요. 아,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확 쏟아내는 게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나를 보호하는 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삭히면 병나잖아요. 그런데 행동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한번 추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감정만 앞세워서 그 망령된 판단을 내려버리면 결국 상대도 똑같이 방어 기제를 켜고 맞서게 되거든요. 아,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맞아요.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갈등의 골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죠. 나중에 그 산산조각난 관계를 다시 막 수습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해명하는 데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엄청나게 큽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나중에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겉으로 보면 되게 이타적으로 보이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의 감정 에너지가 쓸데없이 막 고갈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실용적인 자기 보호 전략인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게 결국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군요. 와, 이거 진짜 뼈 맞은 기분인데요. 자, 이렇게 철학적인 마인드셋, 우리가 왜 시점을 전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납득했다면 이제 이 철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인 도구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네, 슬라이드 5부터 나오는 실전 어휘들이죠. 네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소통의 문을 여는 HSK 4급 수준의 핵심 어휘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어떻게 감정의 온도를 확 낮춰주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앞서 잠깐 나왔던 랴오지에 네요. 네, 상대를 알아보고 이해한다는 뜻인데 갈등 초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我想先了解你的情况. 我想先了解你的情况. 즉 먼저 네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거죠. 덮어놓고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정보를 더 수집하겠다. 이런 되게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창, 이 입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짠자의 对方的 리창想 원티, 짠자의 对方的 리창想 원티.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단어가 진짜 마법 같았어요. 바로 오해라는 단어거든요. 아, 이 단어 진짜 중요하죠. 팽팽하게 맞맞선 상황에서 쩔씨가 우회, 이건 오해다.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묘하게 긴장감이 탁 풀리지 않나요? 네가 나쁘다거나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그냥 정보의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상황을 싹 환기시켜주니까요. 엄청 예리한 분석이네요. 오해라는 단어는 양측의 악의를 싹 소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어엔 꼬통, 소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꼬통能 减少误解, 소통은 오해를 줄인다. 아, 소통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는 징슈, 즉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징슈, 会影响 판단. 감정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걸 스스로 딱 인정하게 되는 거죠. 상황을 진단하는 기초 도구들을 쭉 봤으니까요. 이번엔 좀 더 깊은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HSK 5급, 6급 수준 어휘들을 꺼내볼게요. 슬라이드 6에 나오는데 확실히 이 단어들은 무게감이 좀 다르고 상대방 마음을 보듬는 힘이 느껴집니다. 앞서 배운 단어들이 이성적인 진단에 가까웠다면 이 고급 단어들은 진짜 정서적인 포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추징, 상대의 처지나 상황을 뜻하죠. 我能理解你的处境,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아, 진짜 따뜻한 말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꽁칭, 공감하다라는 아주 고급 어휘를 사용합니다. 꽁칭능환 허마오든, 공감이 갈등을 완화한다는 명제를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体谅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요. 헤아리다, 양해하다 이런 뜻인데 请多体谅一下别人, 请多体谅一下别人. 다른 사람을 좀 헤아려 달라면서 아주 부드럽게 권유할 때 쓰이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을 완전히 관통하는 사자성어 환웨이스 거, 환웨이스 거가 여기서 등장하죠.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다, 즉 역지사지네요. 네. 要学会换位思考.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환허, 관계를 완화하는 데 있어요. 这样可以缓和关系. 이렇게 하면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요. 야, 이런 깊이 있는 단어들을 조립해서 공감을 딱 이끌어내는 슬라이드 7의 세 가지 문법 공식도 되게 흥미로워요. 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공식들이죠. 첫 번째로 짠자이 더하기 사람 더하기 的立场을 써서 站在你的立场我也会这么想站在你的立场我也会这么想네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네,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 我能理解더하기 상황을 딱 붙여서 리처지를 이해한다고 뼈대를 세워주네요. 마지막으로 위치, 뭐뭐 부루, 뭐뭐 공식을 활용해서 위치 指责不如先沟通, 위치 指责不如先沟通, 비난하느니 먼저 소통하자고 제안을 하고요. 공식 적용을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이 단어들이랑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마치 방 안을 가득 채운 날카롭고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싹 부드럽게 바꿔주는 약간 감정의 디퓨저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분노가 막 치밀 때 뾰족한 비난을 쏘아붙이는 대신에 이 부드러운 언어적인 디퓨저들을 내 공간에 확 퍼뜨리는 거죠. 와, 감정의 디퓨저라니 비유가 진짜 피부에 확 와닿네요. 언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경계는 물론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까지 아주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아,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장착한 이 디퓨저들을 실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톡 터뜨릴 것인지 슬라이드 8부터 나오는 실전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 상황의 오해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성숙에 이르는 이른바 공감의 4단계 계단 모델입니다. 오, 4단계요? 네, 각 단계별로 실제 중국어 회화가 어떻게 막 흘러가는지 제가 원문으로 먼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 병화를 한번 잘 해부해 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스텝 1은 갈등의 표면, 즉 오해랑 서운함이 가득한 현상 제시의 단계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한테 막 서운할 때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이잖아요. 이 단계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 회화를 중국어로 먼저 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5문장을 감정을 담아서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他为什么总是这么冷淡?他为什么总是这么冷淡?我觉得他根本不在乎别人。我觉得他根本不在乎别人。你有没有想过他的情况？你有没有想过他的情况？也许他最近压力很大。也许他最近压力很大。我们看到的可能只是表面。我们看到的可能只是表面。 와, 감정선이 진짜 확 느껴지네요. 처음 두 문장은 그는 왜 항상 이렇게 차갑지? 그는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만 상대방 행동을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좁은 바늘구멍의 시야죠. 맞아요. 방어 기제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인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질문이 딱 던져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시점을 전환시키는 엄청 훌륭한 트리거네요. 그 질문 덕분에 요즘 압박이 클 수도 있어. 우리가 본 건 겉모습일 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면을 막 추론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스텝 2인 입장 전환 유도로 넘어가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막 비난하던 그 에너지를 상대 상황을 이해하려는 추론의 에너지로 딱 돌려버리는 거죠. 이어서 스텝 2의 회화 원문도 제가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试着站在他的立场想一想试着站在他的立场想一想如果是你会不会也很累如果是你会不会也很累每个人都有难处每个人都有难处情绪失控不一定是故意的情绪失控不一定是故意的也许这是误会也许这是误会
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러면 너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누구나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하게 환웨이思考, 환웨이, 思考, 즉 입장을 싹 바꿔보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한 게 일부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오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아주 근본적인 호기심이 하나 딱 생깁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머리로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게 맞다는 걸 다 알지만요. 사실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 스텝 2의 문장들을 스스로 떠올리는 게 인간 본성상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대체 어떻게 해야 딱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갈등 해결의 핵심이자 사실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딜레마죠. 그래서 방금 들으신 마지막 문장, 예의슈에처시 우회, 예의슈에처시 우회, 아마 오해일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 오해일 것이다. 이 한 문장이요? 네, 우리의 뇌가 분노로 막 불타오를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고의로 아주 악의를 가지고 공격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거든요. 뇌의 경보장치가 완전 비상사태를 딱 선포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죠. 그렇죠. 그런데 내 입술을 열어서 이건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딱 발음하는 순간, 혹은 머릿속으로 이 낯선 외국어 문장을 훅 떠올리는 순간 그 뇌의 경보장치에 아주 작은 균열이 딱 생깁니다.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타인을 막 자비롭게 용서하려고 억지로 쥐어짜는 말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내 분노가 막 폭주하는 걸 막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확 밟아주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심리적 브레이크인 겁니다. 와,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를 위한 브레이크 장치였군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확 밟고 성공적으로 시점을 딱 전환했다면 이제 내면에 생긴 그 이해심을 밖으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의 굳게 닫힌 마음도 열어줘야겠죠. 마음을 여는 화법들이 듬뿍 담긴 스텝 3회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2단계부터는 대화의 온도가 진짜 눈에 띄게 따뜻해집니다. 들어보세요. 我能理解你的感受你现在的处境确实不容易我们先别急着下结论沟通一下可能会更清楚体谅对方也是对自己的保护 와, 내 감정을 이해한다. 지금 네 처지가 참 쉽지 않다. 이러면서 상대의 뾰족한 방어벽을 완전히 싹 허물어 뜨리네요. 그러고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 한번 소통해보자고 되게 부드럽게 제안을 하고요. 네, 아주 성숙한 접근이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体谅对方也是对自己的保护 상대를 헤아리는 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와, 이 문장은 진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모든 탐구 내용의 정수를 딱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상대를 막 찌르려고 날카롭게 벼린 칼은요, 그거 막 휘두르는 과정에서 결국 내 손바닥도 깊게 베이게 만들거든요. 상대를 향한 체량, 즉 따뜻한 헤아림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감정 소모로부터 나와 내 일상을 평화롭게 딱 보호해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는 거, 그 책은담의 아주 깊은 통찰이 이 중국어 문장 안에 고스란히 싹 녹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분노에서 막 시작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를 보호한 끝에 드디어 도달하는 마지막 스텝 4, 관계 완화와 성찰의 단계네요. 맞습니다. 갈등이라는 엄청난 폭풍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고요하고 성숙한 호수 같은 단계죠. 마지막 문장들 들어보시죠. 这样想的话，我的心情也缓和了。这样想的话，我的心情也缓和了。我之前可能太主观了，我之前可能太主观了。换位思考真的很重要，换位思考真的很重要。理解能让关系更长久，理解能让关系更长久，这也是一种成熟，这也是一种成熟。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감정도 많이 누그러졌다. 아까는 내가 진짜 너무 주관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자신의 좁았던 시야를 엄청 깨끗하게 다 인정하네요. 네, 진짜 멋진 태도죠. 그러면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요. 이해는 결국 관계를 오래가게 하고 이게 곧 성숙함, 정쇼라고 딱 결론을 짓습니다.
이거는 언어 학습을 완전히 넘어서서 한편에 되게 감동적인 심리 치유 과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통찰을 청취자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아 좋다 하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슬라이드 13에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 액션 플랜이군요. 네. 첫째는 말하기 훈련입니다. 站在对方立场的经历,站在对方立场的经历, 즉 과거에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경험을 중국어로 3문장 이상 딱 발표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오해가 발생한 상황을 직접 가정에서 해보는 롤플레이 훈련이고요. 세 번째는 장문 미션입니다. 换位思考的力量,换位思考的力量, 입장 바꿔 생각하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주 논리적인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야, 이 미션들은 진짜 대박이네요. 그저 뻔한 어학 연습이 아니라 다혈질이고 막 욱했던 우리의 뇌 회로 자체를 완전히 공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엄청 강력한 훈련법 같습니다. 맞아요. 슬라이드 14의 결론처럼 책은담의 기쁜 철학, HSK 어휘와 문법이라는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4단계 회화라는 실천이 막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결국 최종 목표인 정수계 런지 관계, 정수계 런지 관시, 성숙한 대인 관계로 우리를 쫙 안내해 주는 겁니다. 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문장.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배움을 절대 멈추지 않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탐구의 여정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백 년 전 동양고전의 지혜는 그저 낡은 책장 속에 갇힌 고루한, 막 지루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낯선 언어의 틀을 딱 빌려왔을 때 그 지혜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막 얽히고 설킨 갈등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되게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운 무기로 재탄생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꽉 쥐고 있던 그 바늘구멍 같은 좁은 잣대를 툭 내려놓고요.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넓은 랴오지의 공간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뾰족한 오해를 따뜻한 소통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내면의 굳건한 성숙으로 바꾸어내는 진짜 일상의 마법일 겁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동을 일으킬 만한 도발적인 실험을 하나 딱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엄청 깊이 공감했던 그 문장 기억하시나요?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다. 体谅对方也是对自己的保护. 네, 오늘의 핵심 문장이었죠. 만약 당장 내일 혹은 며칠 뒤에 여러분이 누군가랑 막 심각하게 의견 충돌이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을 때요. 나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즉각적으로 날선 비난의 말을 막 쏘아붙이는 대신에 오늘 뇌리에 확 박힌 환웨이思考, 역지사지라던가 也许这是误会, 也许这是误会, 아마 오해일 것이다. 이 낯선 중국어 문장 하나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딱 읊조려 본다면 어떨까요? 아, 진짜 훌륭한 시도네요. 상대방을 논리로 막 이겨먹기도 전에 억울함이랑 분노로 미친 듯이 요동치던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 수치부터 얼마나 마법처럼 차분하게 싹 가라앉게 될까요? 그 바늘구멍 같은 시야에서 눈을 딱 떼고 마음의 방문에 활짝 열어젖힐 때 막 밀려오는 그 놀라운 해방감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